소위 백바지 논란이었죠. 여자가 어디 감히 바지를.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지금. 아, 갑자기 기분 나쁘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입성한 장애인 의원이 있는데 등원하자마자 시위부터 진행을 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바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잡고. 뭐야, 그럼 손잡는 거야 지금? 퍼포먼스예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잘몰 주제는요, 바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는 국회.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던 국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국회 첫 입성은요, 제13대 국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13대 국회면 80년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1988년에 개원을 했죠. 당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의원이 있는데 선거 벽보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쪽에서 나오셨구나. 네. 이철용 의원은요,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최초의 장애인 지역구 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 등원 첫날부터 이 행보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등원하자마자 시위부터 진행을 합니다. 시위부터? 네. 등원 첫날부터? 네네네네. 왜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이철용 의원은요, 어릴 때 이 결핵성 관절염으로 지체장애 3급을 받은 경우인데요. 걷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목발을 짚으면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등원 첫날 분명히 목발을 짚으면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일부러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일부러. 네. 왜 그랬어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시술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 국회 계단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렇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어떤 그 감수성으로서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야, 이게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국회의원이 어쨌건 간에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1인 시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동료 의원 130여 명에게 서명까지 받아내죠. 이 결과로 짧은 시일 안에 국회의사당에는 이것이 설치됩니다. 아하, 경선. 근데 이 시위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요. 당시에는요, 특히 이 장애인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이 생존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도 해결 중인 이슈잖아요. 당시에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법조문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무엇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든 안 하든 처벌은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안 해도 나는 노력했다. 그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철용 의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권고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 이거를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력한 것이죠. 그 해당 법률안의 결과는요, 대한반영
팩이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이철용 의원은요, 이렇게 장애인 입법 활동에 초석을 다진 겁니다. 궁금한 게 이철영 의원이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당선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벌써 약간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이나 그런 거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용어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을 불구자 이렇게 부르는 게, 이 불구자는 그래도 지금 방송 용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네. 사실 더 비하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984년 9월 한 장애인이 서울시장에게 남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이 호소는요, 사실 편지이자 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를 쓰지 못해 이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던 30대 장애인 김순석 씨가 남긴 겁니다. 김순석 씨는요, 스스로 부딪혀보지 못하고 피부로 못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 사건은요, 장애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호소문이자 유서를 읽는 순간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여기가 목이 맥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느낌이 왔는데, 어쨌건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항거로 평가가 되죠. 사실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 이 유엔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엔은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했고요. 이후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이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죠. 다행히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그 시선에 더해서 이 전두환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 뭐 그 당시 뭐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구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두환 정부의 어떤 캐치플레이였으니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 감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나마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1981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고요. 그해 6월 최초로 장애인 복지를 담은 법,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후에 사회는 좀 조금씩 변화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요, 다양한 그 장애인 단체도 결성이 되는데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애 운동은 사실 전무한 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바로 1987년 6월 항쟁, 정말 이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지역과 영역에서 민주화 열망이 그냥 터져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장애인 운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사회적인 그 민주화 분위기가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존권을 넘어 노동권, 이동권의 보장, 그리고 모든 차별에서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노력한다. 이거 개정하자. 네네. 라고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88년 이것을 앞두고 한국에서 장애인 최초의 대중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88년 4월 명동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건 장애인 우롱하는 저사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네네. 장애인을 보호한다. 네. 일단 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에는 장애인 올림픽 코브와 장애인 생존권 결의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어요. 15대 국회에서는요,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장애인 비례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자, 이 이성재 의원도 비례대표로 들어가면서 이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습니다. 특히 1998년 중증 장애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법 등을 대표 발의하게 되는데, 당시 이성재 의원의 입법 취지로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직업을 통해 이 자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법안은요, 당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이 당정 협의를 거친 끝에 비슷한 취지의 타 법안과 함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단일화되어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허문 벽에는 장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임기 중 최초로 출산한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첫 여성원이 탄생한 후에 60여 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의원님은 안타깝게 출산휴가는 사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45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의원이 등장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외에도 최초로 부모의 성을 모두 사용한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최초라는 그 수식어를 얻으면서 이제 벽을 넘었던 분들이 국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상도 사회적 편견을 깨는 사건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 기억으로 흰 바지를 국회에서 입었다가 좀 맹비난을 받았던 분이 계시지 않았나요? 완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셀럽이신 유시민 작가님.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꼭 양복 입어라. 오. 근데 저는 정말 양복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공감대는 좀 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2003년 유시민, 당시 개혁국민정당 의원, 소위 백바지 논란이었죠. 이 캐주얼한 흰색 바지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가 너무 거셌고요. 결국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이제 유시민 전 의원도 결국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의원 선서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는 특히 여성 정치인의 의상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장해서 큰 화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국회는요, 이 여성의 의상과 관련해서도 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많은 여성 의원들이 정장 차림, 특히 바지를 입고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 보시죠. 네. 1993년입니다. 1993년 11월 이 당시 환경처 장관 황산성 이 장관이 바지 정장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에 나섰는데요. 답변 도중에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바지를 입고 나온 거에 대한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남성들 테니까 지켜보고 있다 지금 바지를 입고 왔네. 근데 그때 이제 답변 도중에 잠시 바지에 좀 손을 좀 넣었나 봐요. 이렇게. 네. 예. 그 이후로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어? 라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5대 국회에 입성한 이미경 의원. 드디어 여자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라는 불문율을 깨고 바지 정장을 입고 국회에 등원을 합니다. 그럼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인 만큼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어떤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거나 참여하거나 뭐 할 때 바지 입고 가는 게 이제는 이상한 모습이 조금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 전혀 없죠. 전혀 없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정말 이 국회가 만든 변화가 사회에 변화의 물결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도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버스에도 탈 수 없게 하는 사건들의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의 안내견 조의가 국회에서 활약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내견은 어디서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훨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은요, 사실 이 국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손에 손잡고, 네, 정말 이 국민도 함께 해야 되겠죠. 저희가 국회에 동원할 때는 여야의 지지도 있었지만 사실 국민의 성원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